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한 농가분께서 토양 분석을 하시고 토양 산도가 낮아서 칼슘 유황 비료 사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농가분들께서 유황 공급이 작물 생육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양 계량제로 사용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식물 요구도가 높은 칼슘과 유황을 동시에 시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칼슘 유황 비료는 산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즉 토양 산도가 낮을 때는 석회고토, 소석회 등 다른 토양 계량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토양 계량제는 산성 토양의 산도를 올려서 토양 속 양분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미생물 활동을 증가시켜주고 토양을 입단화시켜서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통하는 토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적정 산도 유지로 병 발생도 감소시켜주는데요. 이 농가분들이 토양을 분석하면 12처방서가 나오고 토양 계량제로 소석회와 석회고토 추천 사용량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토양 계량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내 토양에는 어떤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 계량제의 종류입니다. 석회고토, 소석회, 폐화석, 칼슘 유황 비료, 그리고 수도작에 사용하는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 석회와 고토의 합, 즉 알카리분이 토양 산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알카리분 함량이 높을수록 산도를 올려주는 역할이 더 큽니다. 다만 칼슘 유황 비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리분이 있지만 유황도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토양 산도를 약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산도가 높은 알카리 토양을 개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함유된 주성분을 보시면 이 석회고토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소석회와 폐화석은 칼슘만 들어있고요. 칼슘 유황 비료는 칼슘과 유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함유 성분을 기준으로 내 토양에 사용할 계량제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토양 분석 처방서를 보면 석회고토와 소석회 추천량이 둘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내 토양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이 토양 속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3대1에서 5대1, 즉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게 좋습니다.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맞지 않다면 칼슘, 마그네슘 흡수율이 상당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처방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양은 산도가 5.2로 낮아서 석회질 비료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둘 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적당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석회와 고토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석회고토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토양 처방서입니다. 이 토양은 토양 산도가 4.1로 매우 낮죠. 마찬가지로 석회질 비료 사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칼슘은 부족하지만 마그네슘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이 토양에 석회고토를 사용하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는 칼슘만 들어있는 소석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칼슘 유황 비료는 이 토양 산도가 낮을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내 토양의 산도가 높거나 적정 범위인데 칼슘 함량이 낮고 유황을 보충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은 용해도를 기준으로도 내 토양에 어떤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실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각 토양 계량제의 용해도가 있습니다. 이 석회고토와 폐화석은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고 소석회는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높습니다. 이 용해도가 더 높다는 건 토양 산도 계량에 있어 더 빠른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토양 산도가 낮고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낮은 토양입니다. 함유 성분 기준으로는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이제 석회고토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 정식 시기까지 산도를 계량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빠른 소석회를 사용하시고 이제 부족한 마그네슘은 따로 공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 다음은 토양 산도가 낮고 칼슘 함량만 낮은 토양입니다. 이때는 마그네슘 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칼슘만 들어있는 폐화석이나 소석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정식 시기까지 산도를 계량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폐화석보다는 소석회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소석회는 알카리분도 제일 높고 용해도도 좋아서 효과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석회고토나 폐화석과 비교해서 토양이 경화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양 산도의 중요성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생육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토양 산도가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난 후에 토양을 분석하고 내 토양 본래의 산도를 체크해서 토양 산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즉 생육중 체크한 토양 산도를 기준으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처방서의 경우도 이제 시설하우스 토양인데 생육 중 토양을 분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칼슘, 마그네슘 함량과
전기 전도도 값이 높은 편인데요. 이 토양 본래 산도는 5.6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이 끝나고 분석했는데도 이러한 수치를 보였다면 마찬가지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토양 속 칼슘, 마그네슘이 충분한데 산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산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며 이는 높은 전기 전도도 수치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은 주로 시설 재배지 토양에서 많이 나오는데 칼슘 수치와 전기 전도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토양 속 양분의 불균형 그리고 염류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산도가 낮다고 무턱대고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칼슘과 마그네슘, 염류가 높은 토양은 먼저 염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해보시고 다시 토양 산도를 체크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